네, 안녕하세요. 어, 일순환 끝나고 꽤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제 다시, 이순환을 해야 될 때고요. 어, 지금, 올해 2022년에 필셋이 좀 어려워가지고, 다른 때보다 좀 필셋 일찍 시작한 분들도 좀 많을 거고, 그 다음에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은 안 했는데 그래도 필셋에 좀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매해 비슷한데 원래 이제 이순환은 이순환대로의 컨셉이 있고 거기에 필요한 우리가 투자할 만한 시간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1차하고 지금 이제 병행하는 시간이 점점 이제 많아지고 앞으로 당겨지고, 그러니까 예전으로 치면 12월 정도 돼서 이제 1차, 2차 병행했는데 지금은 11월부터도 병행하는 사람들도 많고 10월 달부터 아예 PSAT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고 해서 심적 부담을 좀 많이 느끼실 듯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수업을 천상 제가 원한다고 수업을 무한정 늘려가지고 이순환인데 우리가 새로운 논문도 보고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컨셉은 이 18회 시간을 어떻게 하면 이제 좀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시간에 상대적으로 좀 부담을 좀 적게 받고 대신 학습 효과는 좀 높이고 이런 방법이 뭘까, 이런 이제 고민을 가지고 이 순환을 진행을 할까 하고요. 그래서 말은 좀 복잡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딱 두 가지를 할 건데요. 하나는 우리말로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영어로 하면 리마인더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거를 계속 이제 살려서 기억을 좀 오래 끌고 가야 돼요. 그래야 내년에 고생을 좀 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배웠던 이론들이 예비순환, 일순환 아니면 학교 이렇게 해서 이제 배웠던 것들을 한 번은 다시 다잡아서 어땠는지, 그리고 이론에 정확하게 하고자 하는 바가 뭐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글을 써야 되는지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나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제 생각엔 리마인더 작업인 것 같고, 그게 좀 잘 돼야 우리가 지금 이제 11월 달에 시작해서 12월 달에 이제 끝날 건데, 삼순환이 아마 3월 말이나 아니면 4월 초에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1차 끝나고 바로 이제 경제학 한 달 정도 조금 안 되게 할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국제정치 할 건데, 그때까지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가 휘발되는 정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최소화시키려면 항상 지금 리마인더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여지껏 한 20년 가르쳐 보니까 리마인더에 제일 좋은 거는 반복학습인 것 같거든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래서 요거는 어떤 작업을 가지고 할 거냐면, 우리가 예비순환, 일순환 때 국제정치학 강의 가지고 쭉 어떤 이론들이 있었는지 한번 봤으니까 아마 한 번을 봤든 두 번을 봤든 지금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면 그때 배웠던 것들이 좀 다시 살아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나 할 거예요. 요거는 대신에 속도를 좀 빨리 내야 되기 때문에 예비순환하고 일순환에 할 때처럼 개념이 어떻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논리 구조가 어떻고 이런 거를 소개를 막 하는 식으로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하면 이 18회 안에 문제집 하나 다 끝내기도 버겁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좀 빠른 속도로 답안에 쓸만한 것들만 잘 추려가지고 정리할 거고, 이론이 조금 어려운 것만 조금 자세하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제 설명을 할 생각이에요. 그게 이제 이번 시간에 해야 될 두 가지 중에 하나, 리마인더 작업을 좀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년에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면 세 문제를 만날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이론 문제일 거고, 요즘 추세대로 계속 이렇게 출제가 되면 이론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일 거고 40점이나 50점짜리 문제를 낼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그 출제자들이 아마 좀 많이 바뀌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론 문제를 되게 고급지게 내거든요. 그래서 개념 중심으로 낸다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책이 없고 외국 교과서에 있는 것들을 끌어다가 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내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이론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론 문제를 하나 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문제를 풀 건데, 그 조합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외교사를 그래도 꾸준히 내려고 하고 있으니까 외교사가 그중에 한 문제를 차지할 거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안보, 정치, 경제, 국제기구, 외교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출제가 되게 될 텐데, 요즘 같은 국제정치 환경으로 봐서는 가장 출제가 예상되는 주제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니까 이런 주제들을 좀 정치 경제 차원에서도 다뤄보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범위를 조금 넓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두 가지를 할 건데 하나가 리마인더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 풀을 좀 늘려가지고 경우의 수를 최대한 늘려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뭘로 할 거냐면 그 문제집 수험 국제정치학 가지고 할 거고요. 요번에 문제집을 개정을 했는데 이게 이제 3년 만에 개정한 건데, 혹시 기존 문제집 갖고 계신 분들은 문제 개수를 좀 많이 늘리기도 했고 기출문제는 다 빼버렸거든요. 기출문제는 기출문제집에서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빼버렸고, 대신에 최근에 한 3년 동안에 봤던 모의고사 문제랑 다방특강 문제랑 뭐 여기서 필요한 것들을 여기다 다 집어넣어서 문제 개수를 좀 많이 늘렸어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방법, 문제를 푸는 도구, 그다음에 어떻게 논리를 세울 건지 이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수업에 딱 두 가지 할 건데, 조금 속도를 내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개념들이나 이론들을 한번 반복 학습해 가지고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나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작업을 좀 빨리 한 다음에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출제되면 어떻게 이제 문제 풀 건지를 다룰 생각인데, 여기서 배우는 거 가지고 내년에 국제정치학 문제도 풀어야 되지만 여기서 배우는 거 갖고 통합논술 두 문제도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통합논술이 또 만만치 않아서 우리가 국제정치학은 시험 문제가 그래도 막 논쟁 중이기는 하지만 그 논쟁에 그래도 가닥은 좀 잡혀있는 주제들을 내요. 선생님들이 그래도 글을 쓴 걸 가지고 내지 한 번도 글로 안 만들어진 걸 갖고 여러분한테 출제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누가 주류고 누가 비주류고 뭐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논쟁은 우리가 찾아보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주제로 내는데, 통합논술은 그런 주제를 안 내고, 아니면 그런 주제거나 아니면 아예 지금 이제 막 국제정치학에 들어올 수도 있는 주제들을 가지고 내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뭐 최근 들어서 낸 문제 중에 소년병 같은 그런 주제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논술까지를 감안하면 범위를 조금 국제정치보다 조금 더 넓히긴 넓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통합논술을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범위가 조금 넓어지더라도 이게 그냥 쓸모없는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국제정치학 문제를 푸는 주제들이 있고 그다음에 통합논술을 대비하기 위해서 풀어야 되는 주제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약간 범위를 좀 넓혀가지고 문제풀이를 좀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작업을 하는 걸로 이번 시간을 쓸 거고요. 여러분들이 할 일은 세 가지에 좀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제 2순환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고 나서 내년 3순환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얼마큼 많이 읽었는지, 그다음에 얼마나 많은 논문을 봤는지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2시간 안에 여러분이 몇 페이지 쓸 거냐, 그다음에 그 안에 도대체 얼만큼 좋은 정보를 많이 집어넣을 거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좋은 표현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비유해 가지고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이 이제 두 답안을 만들 수 있는데, 두 유형의 이제 답안을 만들 수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은 글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채점자가 볼 때 여기서 진짜 필요한 정보가 한 3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단을 뭐 한 4개, 5개 정도 만들어 가지고 설명했는데 그중에 너무 뻔한 얘기들이 많고 5문단 중에 3문단에만 쓸모 있는 정보가 있어서 정보가 3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답안하고 문단을 똑같이 5개를 만들었는데 5개 모두가 전부 다 중요한 정보들인데다가 5문단에 전부 다 마지막에 입증해가지고 사례까지 집어넣어서 사례 5개도 다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으면 총 10개의 정보를 갖고 있는 그런 답안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아마
점수를 주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점수를 준다고 해도 이쪽 답안보다는 이쪽 답안에 점수를 많이 주겠죠. 왜냐하면 정보가 많다는 건 그만큼 그 정보를 가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되게 여러 가지가 숨어 있겠죠. 찾아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걸 글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맥락 맞춰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노력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글을 쓸 수 있는 거니까 이쪽에 점수를 많이 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랑 그다음에 내년에 이제 삼순환 때랑 집중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런 유형의 답안을 만들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게 쓸모 있는 정보가 어떤 게 좋은 정보일까 이걸 걸러내 가지고 글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물론 이 정보 안에는 물어본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해야 되니까 물어본 거를 답하는 거하고 물어보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이 안에 이런 것도 내가 준비했어라고 설명해야 될 것들까지를 포함해서 이제 정보를 좀 많이 늘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 중에 세 가지를 좀 열심히 이 순환에 훈련을 하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정보는 아니고 정보를 가공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목차 만드는 거고요. 그거는 문제집에 거의 한 180개 넘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서 어떻게 이런 주제들을 이제 논리적으로 풀어갈 건지 훈련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내일까지는 아무 모의고사나 뭐 목차 퀴즈 이런 거 없는데 목요일부터는 모의고사 볼 거고 그 다음에 토요일, 화요일 이렇게. 그러니까 화목토가 모의고사를 볼 거고 모의고사 보는 날 제외한 월수금은 목차 퀴즈를 볼 거예요. 그래서 이틀을 제외하고 나면 총 16회 정도에 8번 정도 모의고사 볼 거고 8번 목차 퀴즈 볼 거니까 그거까지 해서 이제 목차 만드는 연습을 좀 충실히 하시면 좋겠고요. 그거는 1순환 들으신 분들은 1순환 때도 계속 그렇게 했으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이론 정리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론은 개념까지를 포함해서 이론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중범위 수준 이론에 한 13개쯤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데 그 중범위 수준 이론만 정리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세부 범위에 필요한 이론들 있죠. 뭐 예를 들면 동맹 이론도 있을 거고 외교정책 결정론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론은 아니고 개념 차원에서 잘 정리해야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공공외교라든가 뭐 소프트 파워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잘 정리하셔야 되고 간혹 가다가 출제하는 분석 수준 같은 도구들도 잘 정리해야 되니까 그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이제 이론 정리를 좀 깨끗하게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문제에다가 대입해서 설명할 건지 이거 정리하시는 게 여러분이 주로 이제 해야 될 일이고, 마지막은 혹시 1순환 공부하실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1순환 때 하나는 아직 손 많이 안 대도 된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입증하는 거는 아직 손 안 대도 되는데 대신 뭐 하면 좋긴 한데 지금부터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답안지 막 처음 쓰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부터는 입증도 해야 되니까 사례도 챙기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집에 꽤 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 안에 어떤 것들은 논리만 설명해 놓은 예시답안도 있고요. 어떤 것들은 사례를 아주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집어넣은 예시답안도 있어요. 사례를 꼼꼼하게 챙겨서 집어넣은 건 제가 이런 걸 많이 알고 있다 뭐 이런 취지가 아니고 여러분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풀면 여러분들도 그만큼 사례를 챙겨서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약간 시간을 좀 덜어드리려고 사례를 챙겨놓은 거니까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잘 챙겨두시도록 하고, 이게 사례가 그냥 이제 책에서 보고 이런 사례가 있었지라고 생각하면 다음번에 절대로 못 쓰니까 혹시 지금부터 사례집을 만들겠다. 내년 6월 달에 쓸 사례집을 지금부터 만들겠다.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없으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문제집에 있는 사례만 잘 챙기셔도 내년에 시험장 가서 쓸 만큼은 충분히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거기서 시작하시고 중간중간에 혹시 여러분이 조금 더 시간을 내서 한 10분, 20분 정도만 구글링 하시면 구글만큼 좋은 거 없으니까 구글링 하시면 거기에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특히 제가 보니까 구글 검색할 때 제일 좋은 게 이미지 검색이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검색하시면 그 이미지 파일들이 나와요. 뭐 데이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그 관련 기사들이 있고 그 관련 기사에 가면 거기에 관련된 데이터들뿐만 아니라 해석까지 나오니까 그것만큼 좋은 게 없고 그것만큼 속도 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 걸로 18회만 잘 챙기셔도 아마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사례들을 좀 챙기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이쪽. 어떻게 이런 걸 챙겼을까 싶은 게 한 답안에 최소한 다른 사람이 없는 게 한두 개만 들어있어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 10%에서 5% 답안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전체 성적에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작업도 지금부터 챙겨두시면 내년에 고생을 좀 덜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시험에 붙는데 필요한 점수가 정확하게 몇 점인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다른 과목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국제정치학에서 한 70점대 정도 맞으면 70점 초중반 정도 맞으면 시험에 그래도 안전하게 합격하겠다고 생각하면 그 정도 맞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노력하고 시간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완전히 절대적이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미리 땡겨가지고 좀 잘라서 쓰면 내년에 3월, 4월, 5월 달에 좀 덜 고생하고 덜 써도 되니까 그만큼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과목에 좀 더 투자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목표를 잡으시고 공부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목차 잡는 연습 계속 꾸준히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집 본 다음에 그냥 덮지 마시고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대략적으로 어떻게 논리를 구성할 건지 한번 머릿속으로만 잘 떠올리셔도 시험장에서 충분히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시고 이론 대입하는 건 직접 꾸준히 많이 하셔야 되고 특히 우리가 16번 모의고사랑 목차 퀴즈 볼 테니까 그때 좀 집중적으로 연습해 보시고 요거는 따로 사례 입증할 만한 사례들 챙기는 건 따로 좀 해 두시면 이번 18번 이 회차를 좀 유용하게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